네, 안녕하세요. 이제 그 딥러닝 세션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김희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황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앞선 세션에서 했었던 레디오믹스랑 작업 환경이 같아서요. 따로 작업 환경을 새로 세팅해 줄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같은 작업 환경에서 이제 아까 그 네드라이브 폴더에서 그 있었던 DL 코드를 열어주시면 되시겠어요. 네, 다들 열어주셨나요? DL 코드에서 레디움씨랑 다르게 하나 세팅해야 될 거는 이제 구글 콜랩이라는 작업 환경이 구글에서 무료로 GPU를 사용할 수 있게 GPU를 이렇게 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GPU를 돌리겠다. 딥러닝을 위해서 GPU를 돌리겠다. 이걸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설정을 보시면 그 맨 상단층에 런타임이라고 있으실 거세요. 클릭하셔서 런타임 유형 변경 하셔서 밑에 하드웨어 가속비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GPU로 세팅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그러시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이 납니다. 네, 런타임 다 GPU를 바꿔주셨나요? 그러면 이제 세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레디오믹스 세션에서 그 작업할 환경 폴더를 다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스킵하고 이제 딥러닝에서 사용할 주요 함수들을 한번 불러와 볼 거예요. 파이썬에서 그 딥러닝을 위해 제공해주는 함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번 세션에 파이토치라는 딥러닝 함수를 이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파이토치 함수를 임포트, 즉 불러와야 되는데요. 파이토치 함수는 구글 콜랩에서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따로 인스톨을 해주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해당 셀을 한번 가동을 해볼게요. 가동하시면은 파이토치 버전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딱 하나만 라이브러리를 하나 설치할 게 있는데 TQDML이라는 라이브러리예요. 이 라이브러리는 딥러닝이 워낙 학습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사용자가 학습을 할 때 내 학습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 이거를 육안으로 확인하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학습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 라이브러리인데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셨으면은 이제 먼저 학습에 앞서서 데이터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딥러닝이 가장 중요한 게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게 그런 모델 트레이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모델을 트레이닝해서 학습 결과가 잘 나오려면은 그 모델 인풋으로 들어가는 데이터가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 사진을 학습시키려면은 강아지가 뚜렷이 사진에 보이는 그 강아지 사진들만 딱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정돈된 데이터를 딥러닝 모델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정리에 필요한 함수들을 임포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파이썬 내장 함수들인데 네, 필요한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디렉토리를 앞선 레디움엑스 섹션에서 했던 것처럼 설정을 해주고 이미지 패스라는 변수에 이 모든 현재 T2AX에 있는 모든 사진들을 로드해 줍니다. 이게 시간이 꽤나 걸릴 수가 있어요. 사실 총 데이터의 개수는 한 16,000장 정도인데 16,000장을 한 번에 로드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사용자도 동시 접속자도 많고 해서 이게 좀 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세션에서 딱 10,000개 데이터만 가져와서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만이라는 코드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잘 가져왔는지 보시려면은 다음 셀을 눌러보시면 이게 저는 지금 안 불러줬네요. 저는 지금 환경상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게 렌을 돌리시면은 이미지가 이게 만이라고 표시가 되실 거세요. 다들 만이라고 나오셨나요? 네. 안 나오시나요? 안 나오신 분들은 조교님들께 한번 네. 다 되셨다고 가정하고 이미지를 불러온 이미지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plt라는 파이썬 내장 이미지 함수를 가지고 이미지를 열어볼 건데요. 이미지를 여시면은 그 t2ax 폴더 안에 있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확인을 하시고요. 데이터가 데이터 폴더 안에 잘 들어있다 이렇게 확인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엑셀 형식으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정리를 해줘서 딥러닝 모델에 잘 맞게끔 정리를 해줄 건데 이때는 파이썬의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해당 셀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실행이 되셨으면 그 다음에 이 셀을 실행해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 엑셀 형식처럼 차트가 하나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세요. 제가 지금 한 작업은 뭐냐면요. T2AX에 위와 같이 파일들이 많은데 이 파일의 이름을 보시면은 prostat x 0001 1 T2AX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의미 없는 숫자들이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레이블링 해주실 때 그 어노테이션 맵을 만들어 주실 때 이렇게 주신 건데 전립선 암 데이터에서 0001은 환자 넘버예요. 그래서 1번 환자의 데이터고요. 그 다음 1은 이게 악성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악성 정도는 앞서서 김희영 교수님이 데이터 설명해 주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1부터 4가 있어요. 이 데이터는 지금 악성 정도가 1인 거죠. 그리고 슬라이스 넘버는 MRI 데이터는 3D이기 때문에 학습을 시키려면 3D를 슬라이스로 잘라서 2D로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슬라이스로 자른 것 중에 10번째 슬라이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이런 숫자들을 다 전부가 저희가 처리를 해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 거는 이 데이터에서 이 페이션 아이디만 먼저 따온 겁니다. 그래서 환자 번호를 먼저 따왔죠. 그럼 그 다음에는 레이블을 한번 따와볼 거예요. 레이블 즉 1부터 4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셀을 실행시키고 마찬가지로 실행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레이블 열이 컬럼이 하나가 새로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데이터마다 레이블이 1이나 2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이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도 있고 어그멘테이션 된 데이터가 있어요. 어그멘테이션은 이제 원본 데이터 수량이 부족해서 원본 데이터를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돌리거나 이런 작업을 한 것을 말해요. 보시면은 이게 원본 데이터라고 하면은 왼쪽으로 30도 돌릴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30도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좌우 반전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특정 프로세싱을 해서 데이터 수를 저희가 임의로 막 늘려주는 겁니다. 데이터 수가 많을수록 학습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어그멘테이션은 딥러닝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스킬입니다.
네, 그래서 어그멘테이션 타입을 골라주기 위해서 이 셀을 실행시키고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시면은 해당 파일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 종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로트라는 것은 로테이션을 시킨 데이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적으로 데이터 정리가 끝나면은 클래스별로, 즉 레이블 1, 2, 3, 4가 있죠. 이 1, 2, 3, 4 클래스별로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시각화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각화하는 코드인데 이거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클래스 분포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은 왼쪽부터 1, 2, 3, 4 레이블링 된 데이터인데요. 딱 보시기에도 아시는 것처럼 악성도가 1인 데이터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2, 3, 4인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학습을 시킬 때 저희가 원하는 학습 결과는 원래는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게 악성도 1인 암이구나, 아니면 이게 악성도 2인 암이구나, 이걸 컴퓨터가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가 악성도 2, 3, 4인 데이터가 워낙 적다 보니까 학습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임의적으로 레이블이 2, 3, 4인 데이터를 다 한 묶음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1인 거는 약간 초기 전이 된 암, 그리고 레이블이 2, 3, 4는 이제 전이가 많이 된 암, 이렇게 레이블을 두 개로 만들어서 딥러닝 학습을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네, 이렇게 레이블 1과 다른 레이블 사이의 갭이 커서 1인 레이블과 나머지 2, 3, 4인 레이블을 다 겹쳐서 레이블 두 개로 학습을 진행시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셋이 어느 정도 이렇게 로드가 되었으면은 학습에서 학습시킬 데이터랑 이제 테스트를 해볼 데이터를 나눠줘야 돼요. 학습시킬 데이터는 저희가 아까 가져온 10,000개의 데이터 중에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숫자를 골라서 한 8,000장 정도는 학습시키고 나머지 2,000장으로 실험을 해보겠다, 이것을 의미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레이쇼를 고를 때 이번 실습에서는 트레인 세트는 75%, 테스트 세트는 25%를 설정하였습니다. 즉 트레인 데이터로는 총 10,000개 데이터에서 7,500장이 학습시켜서 2,500장으로 실험을 해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셀을 누르셔서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실행 결과를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subset이라는 콜룸이 나온 걸 보실 수 있으세요. subset이 다 0으로 뜨거나 간혹가다 1로 뜰 수도 있는데 0으로 뜬 거는 이제 악성도가 낮은 암, 그리고 1이라고 뜨면은 악성도가 높은 암,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subset이라는 거는 이제 0이면은 트레인 세트로 들어갈 데이터고 subset이 1이면은 이제 테스트 세트로 쓸 데이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보시기 쉽게 설명드리면은 트레인 세트와 테스트 세트를 나눌 때 이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앞서 제가 데이터 설명드렸을 때 오리지널 원본 데이터랑 어그멘테이션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학습시킬 때는 어그멘테이션 데이터를 포함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테스트할 때는 이 원본 오리지널 영상만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병원에서 테스트를 할 때 오른쪽으로 30도씩 돌아간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학습이 얼마나 잘 되는지 실험할 때는 오리지널 데이터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한 작업이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75%를 트레인 세트로, 25%를 테스트 세트로 나눠줬고요. 그 나머지 돌리거나 수평하게 플립하거나 그렇게 된 어그멘테이션 데이터는 모두 진목화가 있는데요. 네, 트레인 세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포도를 살펴볼 거예요. 해당 셀을 실행시키시면은 이런 차트가 보일 건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맨 위에 서브셋이 0.0이란 거는 아까 트레인 세트라는 걸 의미했죠. 그래서 트레인 세트에서 레이블이 1인 거는 8,800장, 레이블이 2인 거는 822장 이런 말이고, 테스트 세트로 쓸 오리지널 데이터는 레이블이 1인 게 56장, 6장, 2장, 1장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부 더하면 총 만장이 되겠죠. 그리고 왼쪽에 테스트 세트 이 콜럼만 더해주면은 65장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9천 몇 장이 되는데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진짜 학습을 한번 시작해 볼 거예요. 학습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딥러닝 라이브러리인 파이토치를 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토치와 토치 관련 함수들을 다시 한번 불러올게요. 그래서 해당 셀을 실행해 주시고요. 딥러닝 학습에서는 GPU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GPU도 세팅해 줘야 합니다. 해당 코드는 GPU를 세팅해 주는 코드인데요. 이 파이토치 모델에서 사용하는 GPU를 후다로 설정하겠다는 얘기예요. 후다는 GPU가 하드웨어 이제 개념이면은 그 후다는 하드웨어인 GPU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GPU용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PU를 쓰겠다고 세팅을 해줍니다. 네. 앞에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전체적인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할 때 그 학습 파이프라인이에요. 이 파이프라인만 잘 따라가시면은 진짜 어떤 태스크든지 다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파이프라인은 진짜 그냥 전반적인 딥러닝에 모두 적용되는 그런 파이프라인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데이터 로더, 즉 저희가 방금 데이터 세트 만들었죠, 가공했죠. 그 데이터를 파이토치로 로드해 주는 거예요. 파이토치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로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딥러닝 학습을 시킬 때 저희가 이런 모델을 사용하겠다, 모델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러스와 옵티마이저가 있는데요. 이건 학습시킬 때 로스, 아까 김희영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그 실제 레이블과 이게 학습 결과 레이블에 오차가 있을 거예요. 그걸 로스라고 하는데 그 오차가 적어야지 학습 결과가 정확한 거겠죠. 그래서 그 로스를 계산해서 옵티마이저를 이용해서 로스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스가 0에 가까워질수록 진짜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팅이 끝났으면 모델을 학습하고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이고요. 그럼 이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코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1단계 데이터 로더입니다. 해당 코드는 제가 복잡해서 알아보지 아마 힘드실 텐데요.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앞서서 엑셀 차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 그 정리된 데이터를 이제 GPU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파이토치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파이토치에 맞는 형식으로 바꿔주는 코드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데이터 세트를 가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게 이 배치 사이즈라는 걸 정해줘야 돼요. 아마 딥러닝 경험 없으신 분은 배치 사이즈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앞에 화면 보시면은 배치 사이즈가 뭐냐면은 전체 데이터셋이라고 한 게 저희가 아까 로드한 총 10,000개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중에서 트레인 세트를 의미하는 건데 데이터 세트가 이제 총 트레인 세트가 되죠. 근데 이 데이터 총 트레인 세트를 한 번에 모델에 넣어서 학습을 시키면은 이게 실제 그냥 그 필드에서는 데이터가 10만 장, 뭐
몇십만 장, 몇백만 장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트레인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GPU도 뭐 빠르긴 하지만 진짜 초월적인 그런 하드웨어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없어서 그 많은 데이터를 조금씩 나눠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총 100장이 있으면은 100장을 한 번에 학습시키지 않고 10장씩 끊어서 10번을 학습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총 데이터 세트를 몇 장씩 한 번에 학습시킬까 하는 그 몇 장이라는 단위가 바로 여기 배치 사이즈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배치 사이즈를 설정해 주시고 파이토치 데이터 로더 함수인데요. 여기서 똑같이 이 배치 사이즈를 인풋으로 넣어줘야 돼요. 이 뜻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배치 사이즈, 즉 저희가 설정한 건 지금 16장인데 한 번에 16장씩 학습을 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네, 이제 데이터 로더 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파이프라인에서 모델이었죠. 이제 딥러닝 학습을 시킬 때 무슨 모델로 학습을 시킬 건가 이 모델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저희는 ResNet 50이라는 모델을 사용할 겁니다. ResNet 50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즉 이미지 분류 작업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딥러닝 모델인데요. 모델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김영 교수님이 컨볼루션 레이어랑 풀링 레이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컨볼루션 레이어랑 풀링 레이어가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많은 직사각형 블록들이 다 컨볼루션 레이어들과 풀링 레이어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은 ResNet 50은 굉장히 많은 컨볼루션 필터들을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은 더 의미가 깊은 피처들을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파이토치 코드상에서도 그 ResNet 50 모델이 궁금하시면은 ResNet 50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형태를 뽑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셀에서 토치 서머리라는 것을 한번 다운을 받아주실게요. 이거를 다운 받아주시고 여기서 서머리라는 함수를 불러와서 저희 모델, 즉 ResNet 50 모델이죠. 이 모델을 한번 서머리, 한번 요약본을 한번 봐볼게요. 출력 결과가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다 뭐냐면 컨볼루션 2D가 아까 그 컨볼루션 레이어인데 2D 데이터가 2D 그냥 3D 말고 2D 이미지를 인풋으로 가진다 이 얘기예요. 컨볼루션, 렐루, 활성화 함수고요. 아까 풀링 함수 나왔죠. 그러니까 이 많은 함수들이 다 이어서 정말 많죠. 끝도 없이 많네요. 네. 이렇게 다 거쳐가지고 최종 학습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모델에서는 추가적으로 총 변수 개수와 이제 트레이너블 파라미터, 즉 학습시킬 만한 변수도 몇 개가 나왔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파라미터가 지금 10백, 1000만 개죠. 2300만 개인데 파라미터가 개수가 많을수록 복잡한 모델이라고 해요. 이게 파라미터가 개수가 많으면은 굉장히 많은 피처들을 한 번에 학습시켜서 결과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파라미터가 많은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파라미터가 많으면은 그만큼 정말 세밀하게 학습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파라미터가 너무 적으면은 학습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언더피팅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설정해줘야 될 게 러닝 레이트입니다. 러닝 레이트는 이게 학습을 어느 정도 빠르기로 할 건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로스를 계산한 다음에 그 로스, 즉 실제 답과 우리가 모델에서 아웃풋 있죠. 이 차이의 로스를 계속 줄이면서 해야 되는데 그 줄이는 비율을 이렇게 크게 할 건가, 한 번에 팍팍 학습을 시킬 건가, 아니면 천천히 두고 보면서 시킬 건가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3의 2 빼기 5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까지 다 설정이 되었고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는 옵티마이저라는 걸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옵티마이저는 여기서 저희는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를 설정했어요. 아담 옵티마이저에 대한 정말 자세한 설명은 지금 시간상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아담 옵티마이저는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이슈나 다른 모델에서 대표적으로 잘 쓰이는 옵티마이저인데, 옵티마이저가 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로스 펑션으로 로스를 계산했잖아요. 그럼 그 로스를 계속 줄여나가는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줄일 거냐, 그게 바로 옵티마이저입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스를 줄일 건데, 로스를 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로스를 계산하는 방식도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것도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 분류 문제냐, 아니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문제에선 또 다른 펑션을 쓰고, 그러니까 그 딥러닝 태스크마다 정말 다양한 로스를 혼용해서 사용을 해요. 여기서 저희가 사용할 로스는 BC with logit loss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미지 이진 분류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로스예요. 네, 수식은 이러한데요. 네, 딱 봐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죠. 이런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이제 로스를 계산하는 거예요. 저희는 근데 그냥 파이터치 안에 이런 로스 함수들이 정말 여러 가지 로스 함수들이 다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식을 다 이해하기는 정말 전문가도 어렵고 일반인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거고요.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고, 이런 이미지 분류 문제에서는 주로 이런 로스 펑션을 사용하는구나, 이런 것만 그냥 구글링 하셔서 파이터치에서 이 해당 함수를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BC with logit loss, 이런 BC라는 로스 펑션을 이용하거든요. 지금 저희의 태스크는 그 전립선 프로스테트 암이 그 악성도가 낮냐 아니면 높냐, 이 두 가지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진 분류라고 하는데, 이런 이진 분류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펑션이 BC loss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파이프라인에서 저희가 지금 데이터 로더, 아까 잘 따라오신 분들은 다시 아실 거예요. 코드 보시면은 맨 처음에 데이터 로더를 짰고, 그래서 데이터를 정리해서 데이터를 이제 파이토치에 로드 시켰고요. 그 다음에 모델 정해줬죠. 모델 레슨에도 50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로스를 어떤 함수로 사용할 건지 계산할 건지, 그거 BC 로스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 옵티마이저 로스를 어떻게 줄일 건가, 이건 아까 아담이라는 거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 세팅이 됐고, 이제 진짜로 한번 학습을 시켜볼 겁니다. 학습시킨 것도 지금까지 한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쉽고, 파이터치에서 다 기본적으로 이런 복잡한 연산이라는 거를 다 스스로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모델을 트레인 모드로 모델을 이용해서 트레인 하겠다, 이걸로 나타내는 거고요. 이제 보시면 트레인 데이터 로더에서 이미지와 레이블을 가져오죠. 네, 아까 로드한 데이터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고 그 해당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레이블은 뭔지 기억하시죠? 레이블은 0 아니면 1이에요. 0은 악성도가 낮은 거, 1은 악성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프레드는 모델 이미지, 모델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습니다. 그럼 프리딕션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모델을 이용해서 모델을 통해 예측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그 예측한 결과가
실제랑 맞는지 진짜 잘 나온 건지 그걸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트루 라벨, 실제 답지와 프레드 라벨, 모델이 프리딕션한 레벨을 가지고 로스를 계산해서 학습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스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프레드, 아까 프리딕션 결과와 레이블, 실제 답지를 넣어주었죠. 그럼 프리딕션한 결과와 실제 답지 간의 격차가 지금 크리테리오는 저희가 아까 정의한 BC 로스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 펑션을 통해서 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로스.backWord라는 함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함수는 뭐냐면 역전파 함수예요. 아까 김효영 교수님 짧게 설명하셨는데 로스를 한번 쭉 이렇게 따라가지고 학습을 시키면은 로스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옵티마이저 좀 스텝이 있죠. 이건 아까 저희가 설정한 아담 옵티마이저를 가동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출력하는 코드예요. 각 학습을 시킬 때마다 로스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계속 학습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프린트를 시켜놨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지금까지 셀을 다 실행을 하면서 오신 분들은 이 셀을 최종적으로 실행을 시켰을 때 이건 제가 아까 실행을 하다가 멈췄다 인터럽트 에러가 난 건데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나오시게 될 거예요. 스텝 총 621번째 중에 첫 번째 스텝이고 로스는 0.7, 0.7이면 높은 로스죠. 이거는 왜냐면은 지금 딱 트레인 첫 단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로스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학습을 시킬수록 보시면은 0.7에서 0.6으로, 0.5으로, 0.5으로 점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으시죠. 그리고 에큐러시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31%, 즉 10개의 암 사진을 넣었으면은 3개밖에 못 맞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57%, 13%, 77% 금방금방 학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코드를 돌려도 아웃풋을 봤을 때 에큐러시가 정말 많이 높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총 16,000장 중에 10,000장만 지금 실습에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10,000장이라는 데이터 수는 사실 이 딥러닝 모델 학습시키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실습 코드에서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결과를 뽑으시면 그렇게 많은 좋은 결과는 보실 수 없으실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트레인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트레인을 시키는 도중에 트레인된 모델을 가지고 여기 테스트 세션이 있어요. 여기서는 모델.eval이라는 걸 적어주는데 아까는 모델.train이었죠. 그러니까 레슨넷 모델이 트레인 단계에 돌입했다. 이거는 레슨넷 모델이 eval, 즉 evaluation 단계에 돌입했다. 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 로더던에서 아까 저희가 짠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에 넣어서 똑같이 프리딕션을 결과를 가지고요. 이 프리딕션과 실제 레이블, 실제 답지 사이에 로스를 계산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아까 위에 트레인 코드랑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기서는 로스를 계산한 다음에 로스를 줄이는 옵티마이저가 빠져 있죠. 왜냐하면 트레인 단에서는 로스를 계속 줄이면서 학습하는 거니까 옵티마이저가 필요한데 테스트는 사실 이 최종 로스만 보면 돼요. 모델이 어떻게 학습돼서 이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정도 로스와 정확도가 나오는구나 이것만 보면 돼가지고 여기서는 옵티마이저를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은 torch.noGrad라는 태그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그레드가 그레디언트의 약자인데요. 그레디언트는 이제 로스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그런 수학적 그런 미분값을 해서 기울기를 통해서 로스를 줄이는데 이런 기울기 계산, 복잡한 계산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세트는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는 사실 이것도 학습을 시킬 때 학습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사실 이 모델도 트래픽이 많으면은 총 학습시켜서 최종 학습 결과를 보는데 한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미리 학습을 시켜왔는데 이걸 보시면요. 이제 트레인 1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10분의 1이라면 뭐냐면 저희가 맨 처음에 아까 코드를 보시면은 이 f폭 10이라 되어 있는데 이 f폭이라는 걸 처음에 설정을 해주고 들어갔어요. 이 f폭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학습을 시키는 거를 한 f폭이라고 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학습시키면은 학습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실습에서는 f폭을 10으로 설정한 겁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이 모든 과정을 모델.train 트레인 있죠. 여기서부터 로스 계산해서 옵티마이저 해가지고 로스를 줄여서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총 10번을 반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필드에서는 데이터가 많고 좋은 결과를 내야 될수록 학습을 여러 번 시키는 게 좋아서 저는 제가 작업하는 거는 f폭을 그냥 1000으로 맞춰놓고 해요. 그렇게 하면은 1000으로 돌려놓고 플레이를 돌려놓고 집에 가면은 뭐 하루가 걸릴 때도 있고 이틀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결과가 확인이 안 되는 게 흠이긴 한데 이틀 후에 랩실에 가보면은 이제 결과가 나와 있죠. 1000의 폭이 다 돌았고 1000의 폭의 결과는 이렇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딥러닝이 GPU로 빠른 전산을 통해서 빨리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잘 돌아간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학습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는 총 10번 f폭을 10으로 해서 총 10번 학습을 시켰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학습 결과를 보면은 첫 번째로 학습시켰을 때는 이제 트레인 리절트, 학습 데이터에 대한 리절트가 이제 77%고 테스트가 89%죠. 이렇게 됐는데 로스도 0.5와 0.3으로 꽤나 높습니다. 근데 학습이 다 끝나고 마지막 f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f폭. 즉 검은색이라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10 by 1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f폭이 다 학습이 됐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위로 올려드릴게요. 트레인 러스가 지금 0.0이죠. 그리고 테스트 러스가 0.4죠. 보시면은 테스트 러스가 트레인 러스에 비해서 커요. 이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결과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트레인을 시켜서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트레인 로스는 굉장히 작은 게 맞아요. 그래서 0.02가 맞고 애큐러시도 99.70%죠. 이 뜻은 뭐냐면은 저희가 트레인 세트로 지금 한 7,500장 가량을 학습을 시켰잖아요. 이 7,500장을 똑같이 모델을 사용해서 나오면은 이건 뭐 100% 맞는 결과를 항상 보여준다고 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은 테스트 러스가 0.4죠. 아까 트레인 러스보다 0.4가량 높습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애큐러시는 89%입니다. 즉 거의 90%인데 10개 넣으면은 한 9개 맞춘다. 이 얘기예요. 근데 89%는 상당히 실제 필드에서는 좋은 수치인데 이게 테스트가 이 모델이 학습이 잘 됐다, 못 됐다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이 트레인 애큐러시랑 트레인 러스랑 테스트 러스랑
격차가 크면은 학습 결과가 오버피팅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버피팅이라는 말은 트레인 세트는 잘 잡는데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니까 잘 못 잡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보고 다시 피드백을 해서 수정할 걸 고쳐서 다시 학습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집에 가서도 한번 돌려보시면은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다 돌아가면은 저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제 모든 1년의 딥러닝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실습을 해보았어요. 근데 이게 간략한 코드인데 사실 따로 다른 진짜 전문가들이 하는 복잡한 코드도 다 이런 코드 이거를 베이스 라인으로 해서 작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는 정말 누구나 밑에 깔고 가는 기본 딥러닝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데이터 로더, 모델, 로스, 그 파이프라인도 딥러닝 태스크를 할 때 항상 거쳐가는 그런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이상으로 딥러닝 세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